이번에는 RSI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이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되니까 이제 상승으로 전환, 이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이 돌파되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 이렇게 RSI를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활용을 많이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트의 진정인 남자 남한산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SI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RSI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예요. 강도, 다른 말로 뭐다? 모멘텀. 얼만큼 강도가 있느냐. 그래서 보통 RSI는 모멘텀 지표로 속해요. 스토캐스틱도 모멘텀 지표로 들어가죠. I 중에 RS는 평균 하락폭, 평균 상승폭. 그러니까 보통 RSI는 기본 설정값을 14로 쓰죠. 그래서 14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상승한 폭, 평균적으로 하락한 폭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폭보다 상승폭,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얼만큼 강했냐. 이거 어려운데요? 그러면 거래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해서 RSI를 보면 RSI는 거래량과 같다,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RSI하고 거래량은 절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RSI를 거래량처럼 보느냐, 이 부분 계속 보셔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RSI 값은 0에서 100인데 70 이상은 과매수, 30 이하는 과매도를 의미를 한다. 그리고 시장의 잠재적 반전 포인트를, 그러니까 변곡 자리를 잡는데 RSI를 많이 활용한다. 그러면 거래량은 보통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RSI는 선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걸 그냥 막대 그래프가 선 그래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베이스를 깔고 가시면 RSI는 공부가 끝이에요. 그러면 왜 이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RSI는 값이 14일이라고 그랬죠. 14일 동안에 70 이상은 과매수권이 됩니다. 30 이하는 과매도권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이 과매수권이 되는 거고요. 이 구간은 과매도권이에요. 그러면 과매도권에서는 이건 매수를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과매수권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매도를 때려버리고, 과매도권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RSI 표를 봅시다. 이걸 거래량이라고 봐요. 막대 그래프라고 봅시다. 거래량이 아주 좋아요.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뚫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횡보를 해요. 상승하고자 하는 모멘텀이 지금 부실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거래량이 쭉 터져줬는데 거래량이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상승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극히 줄어들면서 하방으로 빠진다. 그리고 어느 지점이 오면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요. 그때 타이밍이 변곡 타이밍으로 보는 것이지, 단순하게 70 이상, 30 이하다 해가지고 이걸 변곡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RSI의 선은 거래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RSI는요, 보통 14가 기준입니다. 14가 기준인데 9로도 놓을 수도 있고요, 20으로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짧은 기간에 장점이 있고 짧은 기간짜리에 단점이 있어요. 이건 그냥 9로 짧게 잡았어요. 짧게 잡으면 더 많은 신호를 생성해가지고 내가 매매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허위 신호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내가 바로바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선으로 보지 말고 막대 그래프, 거래량이라고 그냥 보세요. RSI라고 하지 말고 그냥 거래량. 여기서 거래량 빵빵빵 터져줬네? 거래량이 줄어들어 계속. 그러면 얘는 떨어지는 거죠. 확연하게 이 구간에서는 줄어들고 있죠. 다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계속 살아나요. 거래량과 수반하면서 상승, 거래량이 수반하면 상승, 거래량이 떨어지면 하락. RSI가 그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스탠다드 14일입니다. 14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하고 똑같은 차트지만 과매수권 신호가 한 번만 들어왔죠. 그렇지만 이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좀 느려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우리한테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아래 링크되어 있는 카카오 단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뭡니까? 가격은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는데 어때요? RSI는 떨어진다.
다른 말로 거래량이 뚫고 있네. 그러니까 가격은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음은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가격은 저점이 계속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붙네, 올라가네. 그러니까 어떻다? 쫙 상승을 한다. 여기서 빵 거래량이 터져주고 거래량이 주니까 다시 또 하락. 가격은 하락인데 추세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나 상승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찾아낼 때 RSI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RSI를 사용을 할 때요, 추세선을 같이 활용을 합니다. 거래량이 지금 증가했네, 줄었네는 70과 30이라는 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언제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이 줄었다 기준을 잡냐? 똑같습니다. 추세선 긋는 거하고 똑같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더니 딱 이 선이 만났죠. 이 선이 딱 깨지는 순간 거래량도 줄면서 RSI가 하향 돌파가 된다. 그러면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상승 추세선을 긋는 겁니다. 상승 추세선이 깨졌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도로 전환. 그래서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RSI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이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되니까 이제 상승으로 전환. 이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이 돌파되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 이렇게 RSI를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활용을 많이도 합니다. RSI는 우리가 거래량이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기가 편하다. 두 번째, 다이버전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추세선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RSI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쓰기에는 허위 신호가 좀 발생이 돼요. 하지만 이거와 다르게 RSI는 다른 기술적 지표하고 결합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그널을 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RSI입니다. 이 이후에 NS밴드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이 RSI를 결합을 같이 했었을 때 막강한 매매 시그널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RSI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쭉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리플레이 하셔가지고 보시면 RSI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 설정이 되셨을 겁니다. 이쯤에서 오늘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